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엔비디아 최대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번에 미국 정부도 양자 컴퓨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분야에 있어서 어떤 식의 이제 또 모멘텀이 나왔는지 오늘 또 한번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모두들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현재 엔비디아가 3분기 재무 결과를 발표를 했죠. 보다시피 지금 570억 달러라는 역대 매출이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뭐 다른 것보다도 제가 최근에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서 봐야 될 것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회사가 올해 가이던스가 540억이었고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컨센서스가 한 548억, 한 약 550억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상 시장은 엔비디아의 가이던스에 보다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월스트리트 자체가 더 높게 잡아버렸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반응하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냐까지 나와줘야 된다 했는데 현재 보다시피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의 90%가 넘어간과 동시에 지금 뭐가 나와줬습니까? 550억을 더 오버해버리는 570억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엄청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에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나왔던 뭐를 하기 시작한다? AI 버블론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제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데 이 엔비디아에서 뭐라고 한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보면 우리는 매우 다른 것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잘못 보고 있다라는 비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 또 추가적인 상방 흐름,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추가적인 매출 전략 이런 것들이 나와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그동안 지금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고 하면은 너무나 당연해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I 버블 논란으로서 뉴욕 증시를 찍어 눌렀다라고 하면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서 뭐 해야 된다? 급반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에 대한 모멘텀이 생긴다?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당연히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상승하는 게 왜 오히려 양자 컴퓨터에 대한 호재가 될 수 있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에 뭐 지금 시장이 무너지면서 제일 기본적인 거는 양자도 같이 무너졌죠. 양자도 같이 무너졌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와 별개로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하이라이트를 발표하죠. 대충 이 요약 정리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거의 다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다시 언급하는 게 뭐다? 이전에 얘기했던 엔비디아 MVQ 링크를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 세계 10여 개 이상의 슈퍼컴퓨팅 섹터에서 채택될 예정이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게 엔비디아 MVQ 링크 자체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이전에 있었던 얘기를 어떻게 보면 재탕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아니라 생각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런 엔비디아의 MVQ 링크,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 타이밍과 함께 지금 전날에 또 발표가 나왔던 게 뭐가 있었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 NVD, MVQ 링크를 지금부터 이제 봐야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미국이 지금 이 미래 경제를 재편하기 위해서 5,750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와 미국의 투자 협정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뭐 미국 경제 발전에 대한 뭐 이런 AI 방위 뭐 인프라 등 전략적 분야에 걸쳐 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뭐 하기 시작한다. 여기서도 나오지만 이 휴메인이 주도하는 사우디 미국 파트너들이 지금 여기도 엔비디아가 들어가죠. 그래서 엔비디아 여기서 이제 MVQ 링크가 나올 거예요.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 어쨌든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메가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지원하고 이들은 함께 사우디를 글로벌 AI 생산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미국 기술과 사우디의 규모와 양망을 통합한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AI 데이터 센터구나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다시피 또 여기 추가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게 쟁순왕 CEO가 엔비디아가 휴메인과 함께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데 그 중에 뭐 하겠다? 시뮬레이션,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한 슈퍼컴퓨터 구축도 함께 진행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우디가 엄청나게 큰 AI 공장을 짓고 여기에 이 안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양자 시뮬레이션까지 할 수 있는 이 슈퍼컴퓨팅 모듈 구조를 확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생기는 건 역시도 엔비디아의 다시 한번 NVQ 링크라는 이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션 아키텍처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왜 또 그 미국이 투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하면은 사실상 이 미국이 협정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젠슨 왕이 발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휴메인과 함께 이렇게 데이터 센터 건설하기로 했고 그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함께 거기서 구축할 거다라고 밝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밝히자마자 오늘 또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함께 바로 이제 젠슨 왕이죠. 미 정부에서 나온 게 뭐예요? 이제 첨단 미국 반도체 수출을 승인하면서 엔비디아가 지금 뭐 한다?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다시피 후메인 각국에서 대형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계획 중인데 이 대형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있어서 뭐 하겠다? 지원하겠다는 지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지금 뭐에 대한 기대가 생기느냐? 지금 한마디로 그냥 밀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미국이.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가 이제 엔비디아가 추진하는 그 양자 시뮬레이션, 이제 클래식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명확히 밀어주고 있다라는 거를 이번 이런 수출을 승인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우디와 이런 협정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걸 또 그 이런 수출을 승인했다는 것 자체가 밀어준다는 묵시적 정책적 지원 구조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런 미국의 연구소와 양자 개발자들과 함께 양자 컴퓨팅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하면서 NVQ 링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NVQ 양자 프로세서를 지금 누가 채택했습니까? 미국의 나사라든지 국립연구소라든지 미국 에너지부가 지금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미국 에너지부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미국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이라든지 미국의 에너지가 말 그대로 에너지죠.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 양자, AI 이런 걸 총괄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서라고 봐야 돼요. 이런 부서에서 뭐 했다? 채택했다는 거는 이 엔비디아의 NVQ 링크의 기술을 굉장히 크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뭐 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 아까 중동에 수출하는 거를 허용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자를 밀어준다라고 봐야지 이거를 양자를 제재한다 이것도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특히나 이제 여기에 또 쐐기를 박는 게 어제 또 이야기가 나왔던 게 지금 이 정책적인 부분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미국 중국 위원회라고 하죠. 이게 지금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이 뭐 미국과 중국이 뭐 한다가 아니라 미국 중국 경제 안보 검토 위원회입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퀀텀 퍼스트라고 해서 양자를 우선하는 국가 목표를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가 2030년까지 양자수 국가 목표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뭐 하는 애들이냐고 하면은 말 그대로 중국에 대한 이 경제 안보를 실시간으로 계속 분석하는 애들이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어떤 국가 안보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평가하고요. 중국의 기술 산업이라든지 트렌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미국이 취해야 될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미국 내에서는 이런 정책을 듣고 그걸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해요? 2030년까지 양자 우선 국가 목표를 추진해야 된다는 거 말 그대로 이미 중국의 양자 기술력이 굉장히 가파르게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파르게 따라오는 것도 이제 사실은 중국이 앞서고 있던 상황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2030년도까지 양자 우선 국가 목표 추진 이거를 달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미국의 국가 경제에 굉장히 위협이 될 거라고 이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불이익을 막기 위해 미국의 조기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조만간 또 미국 내에서 이런 양자에 대한 적극적인 발표가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럼 이를 통한 또 양자를 투자하는 모멘텀과 함께 양자 관련 섹터들은 또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결국에는 뭐에 대한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엔비디아 Q, NVQ 링크에 대한 부분도 이 미국의 중동으로 중동 진출 모멘텀을 이제 다시 던졌죠.
그리고 이와 함께 미국의 투자 모멘텀까지 살았다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의 이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앞으로 양자 컴퓨터 섹터들을 견인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도 좀 이제 제가 봐드린다라고 하면은 BTQ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하방 추세 돌파하고 잘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지금 현재 이 구간대 저항을 맞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롤링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했죠. 일단 그나마 다행인 게 확대해 보면은 22평 위를 안착했어요. 이대로 사실은 22평대를 타주고 그대로 올라가 준다고 하면 제일 베스트.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키퀀텀이죠. 아키퀀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현재 기술적인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현재 전에 있던 이제 지켜줘야 될 전체적인 이 구간대, 지켜줘야 될 구간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단은 반등점은 잡았어요. 다만 반등점은 잡은 상황에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 하방 추세 돌파도 나와줬고요. 그래서 하방 추세 돌파 이후에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242평을 저항으로 맞는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길 깨지 않고 이 상태에서 롤링하다가 다시 한번 이 구간대에 안착해주는 걸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스크. 실스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차트 이쁘죠? 지금 지켜줘야 될 구간대 다 지켜내고 있죠. 전에 있던 이 저항대 따다닥 해가지고 지금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아직 하방 추세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하방 추세 그린다 보면 돌파가 나온 거고 이렇게 보면 돌파가 안 나온 거죠. 돌파 나오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전체 딱 보면 차트가 캔들이 지금 지키는 데가 어디 있어요? 122평이죠. 122평대를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지키면서 지금 52평이고 52평이 또 단기저항 맞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죠? 52평 이렇게 쫙쫙쫙. 그러니까 단기저항 맞으면 다시 여기서 2평의 삼각 수렴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그거 뚫어내고 여기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2평대 저항대를 어떻게 뚫어내는지 이런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 돌렸죠. 그리고 다시 여기 보다시피 여기 한 50달러 정도 저항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50달러라는 거는 현재 이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사실 50달러를 지켜내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못 지켜냈죠. 그러니까 주식의 가장 근본이 뭐예요? 강한 저항은 강한 지지가 되고 강한 지지는 강한 저항이 된다. 그래서 지금 50달러 돌파 시도를 다시 봐야 돼요. 재돌파 해주냐 못하느냐, 빠른 시일 내에 재돌파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이 커지든지 상승 추세가 생기든지 그런 부분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도 지금 낙폭을 많이 키운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뭐 전고점까지 하면은 아직 한참 남은 상태인데 다행인 건 지금 얘 같은 경우가 머리를 타고 가고 있다. 2평대 흐름을 좀 타주는 느낌이다. 그래서 현재 뭐 리게티는 주봉으로 봐도 2평대를 일단 걸쳐놨고요. 월봉을 봐도 2평대 걸쳐놨죠. 그래서 얘는 이번 달에 지금 베스트가 30달러 위로만 일단 올려주면 제일 베스트예요. 그래서 이 월봉상 그 지키는 모습, 그럼 쫙 찍어 누르고 지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방을 잡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달 위로 30달러. 그러니까 30달러가 또 중요한 자리긴 해요. 또 보면 또 이게 지금 저항 맞는 자리죠. 그래서 아마 이 30달러 정도쯤 이렇게 돌려놓고 여기서 갈까 말까 그런 모습이 제일 베스트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자, D-Wave 퀀텀 같은 경우도 보면은 현재 거의 전고점까지 밀린 상태입니다. 밀렸다가 지금 기술적 반등 나와주고 있고, 현재 전체적인 이 보면은 하방 추세 때 돌파가 나오긴 나왔어요. 여기 저항 맞고 돌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역시나 2평의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대 저항을 뚫어주는지, 그래서 아마 30달러까지 여기가 강한 저항 구간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어떻게 뚫어내는지 한번 봐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도 얘는 뭐 차트가 완전 날라다니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에 있던 이 저항대를 지켜주고 반등 나오죠. 그리고 아마 이 구간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돌아가기 크다 생각해요. 아마 여기서 놀 겁니다. 원래 이 갭을 메꾸는 자리가 강한 저항 지지가 돼야 되는데 단번에 뚫어버렸죠. 그래서 물량서가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악성매물 소화시켜주고 다시 돌파 나오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좀 생각해보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